안녕하세요. 메디컬 포커스 나다현입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다들 지치기 쉬운 날씨지만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이 높은 분들은 이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되는 계절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이 여름철 혈당 관리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양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우신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이 정말 덥죠? 네, 많이 덥습니다. 저는 이제 진료실에 있어서 에어컨을 잘 틀어주시는데 밖에 나가면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다들 지치기 쉬운 날씨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먹는 것에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덥다고 요리하기가 귀찮으셔서 저 오늘 감자 먹었어요. 혹은 고구마 쪄 먹었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혈당을 높이는 데는 되게 주범이 될 수 있다고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불 쓰고 하는 게 많이 덥기 때문에 간단하게 옥수수나 감자, 호박 이런 걸로 대충 때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당뇨가 없는 사람들도 혹시 계속 아침마다 고구마나 감자로 시작하면 혈당이 안 좋을 수 있을까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음식들을 많이 자주 드시게 되면 당이 없으신 분들도 췌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누적이 돼서 췌장에 조금 부담을 줄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이 없으신 분들도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그런 식품들은 조금 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혈당 스파이크를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혈당에 갑자기 치솟는 거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거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에 따라서도 그런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일으키는 식품들 그리고 적게 일으키는 식품들 이렇게 좀 나눠 있거든요. 그래서 스파이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만큼 췌장은 빨리 짧은 시간 내에 인슐린을 짜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이 무서운 게 아무래도 합병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온몸에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합병증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당뇨병은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딱히 증상이 없어서 진단되시고도 수년간은 특별히 불편함 없이 이제 일상생활을 다들 하시는데요. 이게 당뇨병이 무서운 게 이제 조용히 이제 혈관 합병증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사실은 혈관의 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혈관 합병증, 미세혈관 합병증 그런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당뇨를 조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합병증이 가장 좀 많이 발생을 할까요? 대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당뇨 진단되기 전, 당뇨 전 단계에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미세혈관 합병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 망막병증이라고 해서 눈혈관에 오는 합병증으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경병증이라고 해서 이제 손끝이나 발끝에 있는 이제 혈관들과 신경에 손상이 가서 생긴 합병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당뇨병을 진단하실 때 그 혈당 수치만큼 중요한 게 당화 혈색소 수치라고 또 들었습니다. 이 당화 혈색소 수치 왜 중요한가요? 보통 건강검진에서 보시거나 집에서 측정하실 때는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을 많이 재시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때그때 혈당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쪽지 시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화 혈색소 같은 경우는 3개월치의 평균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절상 과일이라든지 음식 이런 거 어떻게 먹어야 될지도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식사하는 게 좀 맞을까요? 이 당뇨 있으신 분들에게는? 과일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는 그래도 단순 설탕을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섬유라든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당이 있는 분들은 이 역시도 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일을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식사는 이제 식사의 질 과 양 그리고 순서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당 스파이크를 좀 천천히 올리는 그런 이제 식사법을 하시는 게 중요하게 되는데요. 섬유질이나 야채 이런 걸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고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 드시게 되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 드시는 양도 이제 포만감 때문에 조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당 관리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GL 지수라는 것도 있잖아요. GL 지수가 또 먹는 것과 되게 큰 연관이 있다고 하던데 GL 지수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GL 지수가 이제 한국말로는 당 부하 지수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당 지수는 이 특정 음식이 얼마나 빨리 당을 올리는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제 당 부하 지수는 이제 식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양까지 고려해서 이제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실생활에서는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치여서 10 미만이면 낮다고 보고 20 이상이면 높다고 보는 건데요. 낮을수록 이제 당을 올리는 속도가 조금 더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쌀밥보다 현미밥의 GL 지수가 더 낮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GL 지수를 낮은 음식을 주로 먹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 GL 지수가 낮은 음식들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거기에 함량된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지 않은 선에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이 식이조절법이나 생활관리에 대해서 의사, 간호사, 영양사분들이 교육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교육이에요? 일상생활에서 당뇨가 처음 진단되신 분들 특히나 이제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처음에 인슐린 처방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맞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주워 들으신 그런 정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정석적인 내용들로 해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어서 한 번쯤은 교육을 받으시면은 당뇨병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돼서 좀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중에 민간요법을 과하게 맹신하셔서 이게 좋대요, 이게 구매하시고 해서 많이 좀 섭취하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또 교수님들과 다투시기도 하고 혼나시기도 하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일단 1번은 처방약이 제일 입증된 이제 증거가 있는 제일 효과적인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약도 식물에서 추출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인위적이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입증이 된 것들이고 이제 저렴하기 때문에 1번 그걸 지켜주셔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다른 걸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먼저 여쭤봐요. 한 달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통 3만 원 이상이면 약부터 먼저 드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헬스장을 등록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3만 원 미만이다 하면은 뭐 간 수치나 이제 콩팥 기능 검사 수치가 괜찮다고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은 논문들에서는 입증된 것들이 있는 이제 식품도 간혹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주의해서 과하지 않는 선에서 약이랑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이 교수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건 약과 운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고 과하게 드시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절제하는 생활 잘 지키면서 이 합병증이 무서운 당뇨병 그리고 혈당 관리 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교수님과 함께 이 당뇨병 또 혈당 관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리고 교수님 인사드릴까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